자,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시 해봤고 지난주 저희 뉴스다이브 68만 조회의 주인공 김한나 변호사가 자리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선관위에 네. 이름을 올리셨죠? 네, 이름 올렸습니다. 네, 저희 진짜 대한민국 저희 선거본부의 지금 정책 대변인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관련된 이야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뉴스가 워낙 많이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관련 뉴스는 뭐 이재명 대표 개인 뉴스 말고는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속보 뜬 거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장하 어른 김장하 김장하 선생을 만났다라는 또 속보가 뜨던데 계속해서 경청 투어는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저희 계속 경청 투어를 진행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들어요. 전 지역에서 한 번도 대선 후보가 오지 않은 지역까지도 지금 하나하나 밟으시면서 듣고 계시고 저희 이제 저희 민주당 이제 겸손하게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듣겠다. 이런 취지로 지금 경청 투어 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도 이제 경북 경주, 또 영천, 칠곡 여기를 이걸 누가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영남 신라벨트로 이름을 지었는데 여기 경청 투어 이어간다라는 얘기 있고 어제는 경제 5단체 수장들 만났고 경제 유튜버들과 또 방송도 함께 했고요. 네. 행보를 뭐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 이야기로 모든 뉴스를 빨아들이고 있다면 이재명 후보는 이제 행보를 이어가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선대위에 계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최근에 이재명 후보의 신변 안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실질적으로 뭐 당에서 들어오는 제보나 아니면 요새 뭐 방탄조끼도 입고 다니시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기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는 굉장히 되게 친근한 면이 있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남녀노소 다 가리지 않고 또 팬층도 있으시고 그런 분들이랑 만나는 걸 좋아하고 이번 또 지금 경청 투어 컨셉 자체가 이렇게 더 많은 대민들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가까우니까 이 신변 보호가 안 될 수 있다. 왜냐면 막 다가와서 얼깍 안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실제 후보님께서 방탄조끼를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방탄조끼로 가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지난번에 피습당 때과 같이 목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머리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이 있어서요. 정말 너무 많이 신고가 들어오고 그 당내에서는 조금 우리끼리도 조금씩 자제하자. 너무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겠지만 투어하실 때 조금씩 조금 안전을 지켜드리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면 저는 이거는 사법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경찰이 뭐 나쁜 놈 잡는 것만 하는 일이 아니라 치안 유지라든지 주요 인사에 대한 경비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도 경찰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경비 얘기 보셨죠? 지금 한덕수 후보만 24시간을 경비를 하고 있고. 할 텐데 잠시만요. 제가 앞서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약간 정정하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김장하 선생을 이재명 대표가 만났다 그랬는데 만나는 건 내일이라고 합니다. 요거 좀 정정을 하고 갈 테니까 좀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에요. 이재명 후보는 워낙에 뭐 지금 뭐 여러 조사 통해서 이제 압도적인 지지율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했던 내용 보면 지금까지 살해 협박 게시글이 총 240건 정도 제보를 받았고 이 중에 7건을 수사 의뢰했고 5건을 고발 완료했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단독으로 나온 기사인데 경찰이 한덕수 예비후보, 무소속 예비후보의 집 주변은 24시간 내내 경비 인력을 배치했다. 그런데 주요 후보인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 집 근처에는 없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특혜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경찰 측에서는 후보 측의 요청과 경찰의 판단 등을 종합해서 결정한 것이다 라는 입장을 내놨어요. 이게 경찰의 판단은 누가 내리죠? 이게 되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종합적 판단으로 경찰이 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위에서 시키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 시켰을 때 어떤 근거로 했는가.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지금 어찌되었건 많은 내각의 그러니까 정부의 수장들이 국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자신들이 낸 후보보다 한덕수 후보를 더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저희 지금 50%가 넘어가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오히려 사적 경비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경비에도 평등이 필요하고 정말 문제가 한두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걸 여기서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민주당이 강하게 경찰한테 이거는 항의 방문이라도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구를 해서 당연히 경비를 받아야죠. 이게 뭐 왜 한덕수 후보 예비 후보만 자택 주변 경호를 24시간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 더 필요하다라고 요구되는 지점이 더 주요한 정당의 후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경찰이 뭐 어떤 이유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개선돼야 시정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냥 시정만이 아니라 저는 이 명령을 내린 게 누군지 어떤 근거인지 이것도 분명히 된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유권자들의 그 감정을 가장 빨리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렇죠. 그리고 누가 부당한 특혜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는 굉장히 그래서 상징하는 바가 크다. 왜냐하면 최근까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는 그냥 뭐 민간인 혹은 무소속 대선 예비 후보인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런 특혜를 받는다면 이건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두 분이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이 보니까 이제 12일 월요일에 광화문 광장에서 공식 유세전을 시작을 한다. 그래서 오늘 선대위 홍보본부가 선거 캠페인 기조를 발표했더라고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슬로건, 그리고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당 브랜드 이미지도 강조하던데 요거 뭐 좀 짧게 소개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네, 혹시 이게 저희 피켓이나 옷도 그렇고요. 다 끝에 이제 빨간색 삼각형 이렇게 보여 있는데요. 저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 옛날에 오히려 국힘당이 갈라치기를 하고 자꾸 우리를 구분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제는 헌법 수호 세력, 다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포괄하고 이 헌정소를 할 그 세력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국민과 집단을 다 포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제 대선 후보는 단지 우리 민주당만의 후보가 아니잖아요. 그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후보로서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 리더를 뽑을 수 있는 그런 선대본부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렇게 막 살짝 흡수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국민의힘을 살짝 흡수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런 계엄이나 내란을 1차, 2차, 3차 내란이잖아요. 사실은 이번 그 사법 내란도 있었다고 봅니다. 이 모든 세력이 이 대해서 불이해한 거하고 정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그분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게 진짜 정치다. 소통의 공론장을 만들고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민주당에는 파란색만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이게 뭐 그 파란색이 그 색깔론으로 하지 말자. 네, 같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연대체를 만들자. 색깔론 얘기하니까 그 김문수 후보한테 그 어떤 분이었더라요? 그 좌파식 그 조직을 뭐 이렇게 해체시키는 어떤 기술을 지금 좌파식 뭐 조직 접수 조직 뭐 이런 걸 쓴다고 얘기했더니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이야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당의 후보의 그분이 색깔론을 그분이 그리고 김문수 후보 캠프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그 색깔론이라는 건 참 죽지도 않고 또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뭐 그 얘기 이후에 김문수 후보가 30년간 암약해서 드디어 언더커버가 돼서 수구정당을 파기할 힘을 갖게 됐다라는 여기저기 밈도 떠돌고 하던데 참 이게 대단한 상상력들이 많고 재미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의 이제 선거운동 관련된 이야기를 좀 우리 김한나 변호사하고 좀 해보자면 그 얘기가 나오더군요. 지난 20대 대선, 지난 대선 대비해서 이번에는 득표율을 5에서 10% 더 올리겠다. 그리고 이제 170명 정도의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이제 각각 1000통씩 전화를 해달라. 뭐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박근혜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당선될 때 그때 과반이었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다시 과반 대통령을 노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번이 단지 민주당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잖아요. 내란당이 아닌 자들의 다 연합된 그리고 빛의혁명으로 나온 결과 조기 대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빛의혁명 때 제가 좀 놀랬던 거는요. 우리 그 유명한 정청래 의원님이 막 지나가도 몰라요. 그렇게 얼굴이 큰데도? 네. 맞습니다. 그만큼 일반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많은 시민들이 길에 광장에 나와서 이 대한민국을 다시 뭔가 이상하다, 잘못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만의 그런 색깔로 끝내는 것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압도적 지지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50% 이상이 되는 지지를 받아서 정말 앞으로 그러니까 저희 최근에 뭐 노동 시간 문제나 이런 것들도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은 공론을 통해서 확정짓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많은 국민들과 소통하고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공론장에서 확정이 된 내용에 대해서 정책을 가져가겠다. 그리고 정말 새로운 기반, 정말 기존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데 힘을 모으겠다라는 취지로 우리가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더 많은 설득을 하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기조를 짰습니다. 아니 네. 당내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 게 뭐 이게 지금 얘기만 들으면 이제 뭔가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도 있겠지만 이게 저 현역 의원들한테 1000통씩 전화하라 그러고 뭔가 약간 좀 부담된다. 뭐 이런 분위기는 없어요. 성적 매긴다 이런 얘기 있던데. 아니 제가 근데 사실 이거 성적 매겨서 나중에 공천에 막 저희 영양도 일종의 성적표가 지금 몇 통 돌리셨습니까 서초에서? 네,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조금 늦은 이유 아시죠? 마지막 순간까지. 근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전화기가 뜨끈뜨끈하네 아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과거에는 좀 보여주기식 선거운동도 있거든요. 으쌰으쌰 얘기하셨잖아요. 막 시끄럽게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집중유세하고 각 지역마다 집중유세하면 시민들보다 당원들이 더 많이 와요. 근데 사실 당원들은 이미 우리를 지지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더 많은 설득을 위해서 직접 전화를 하고 한 명 한 명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로 전화를 돌리자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근데 지금 뭐 그러니까 압도적 우위에 있다라는 방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접전으로 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잘난 척입니까?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정말 마지막까지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을 왜 했냐면 그 박지원 의원이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선거하고 골프 뭐 머리카락 미친다. 맞아요. 야구도 그렇죠. 아니 근데 지금 이 사법 내란에 우리가 얼마나 또 당황했습니까? 저희는 지금도 아직도 제보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방심하지 않는다. 네, 방심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들이 말한 부정선거가 여기서 역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말들이 많이 나오고 갑자기 조희대가 끝까지 정말 불길 속에 쏟아지 들어가려고 이거를 직권으로 기회를 잡으면 어떡할 거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정말 살해 위협에 대해서 엄청 많은 제보가 오고 있거든요. 저도 이번 주 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이번 주 초까지는 굉장히 이제 알 수 없는 선거고 네. 어떻게 될지 외부 요소까지 그게 선거 구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외부적 개입이나 이런 건데 사실 이번 주에 다 많이 클리어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진짜 이 한 주가 지금 금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뭐 내일까지도 뭐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한 주가 이번 6월 3일 대선에 있어서는 아주 분수령이 되는 주거든요. 아니 근데 아직도 윤석열이 여유롭게 계산책을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런 거 다 선거운동 해주는 겁니다. 그런 거 노출될 때마다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분들도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는 지금 있더라고요. 여의도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비공식 선대위원장이 윤석열이고 상황실장이 쌍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 모습이 노출되고 쌍권이 저러고 있으면 그냥 그 자체로 선거운동 해주는 셈이에요. 제가 오늘 어떤 만평을 봤는데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업고 있어요. 업고서 옆에서 김문수 한덕수는 막 싸우고 있고 뭐 그런 만평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를 좀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렇게 또 시간은 갑니다. D-27일, 26일, 25일 막 가면서 어떤 변화들이 생기고 어떤 일들이 생길지는 대선 기간의 하루는 뭐 평소에 뭐 몇 년이랑 비교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 선거의 3요소를 뭐 다르게 꼽기도 하지만 이제 구도 인물 정책을 많이 얘기하는데 지금 구도는 압도적인 구도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란을 청산해야 된다. 내란을 끝내자. 여기가 새로울까? 그래서 어떤 분들 보니까 6월 3일이 그러니까 단순히 이재명을 찍는 게 아니라 6월 3일로 그 이전의 역사에서 터널에서 빠져나오자 뭐 이런 의미를 지금 부여할 정도의 구도이고 인물 놓고 보면 이재명 대 김문수가 되든 이재명 대 한덕수가 되든 인물의 경쟁력도 압도적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정책을 놓고 보면 민주당은 굉장히 준비가 잘 된 캠프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오래 준비를 해왔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근데 저쪽은 지금 만약에 한덕수가 된다고 하면 아직 공약이 없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된다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할지 너무 뻔해요. 어제도 뭐 무슨 얘기했습니까? 광장 교회가 뭐 교회 얘기하고 광장 얘기하고 극우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선거에서 외부적인 개입이 없다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선거 캠페인상의 변수는 사실상 없는 크게 없는 선거 구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뭐 진보 5당도 이재명 후보 쪽으로 후보를 다 모은다. 그래서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제 김재현 대표
네. 뭐 출마 얘기가 있었지만 출마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힘을 모은다라는 얘기가 있는 상황. 그리고 민주당이 선거 캠페인을 어떤 형태로든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데 뭐 이재명 후보는 현장 가서 뭐 마이크도 안 잡고 뭐 이렇게 시장에서 뭐 먹으면 반드시 돈 주고 뭔가 이렇게 시비거리가 생기지 않게끔 노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책적인 부분이나 직능단체 단위로 뭔가 계속 하는 모습들이 보여요.